자, 합시다. 요거 문제들이 다 그냥 딱 적당히 괜찮아서 2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그냥 다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문제 쭉 해설해 줄게, 오늘은. 그러니까 혹시 틀린 문제들 있으면 잘 보시고 맞췄던 거라도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한 번만 줬어야 돼. 이거 다 맞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다 맞았어?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오케이. 됐어요. 자, 괜찮네. 자. 1번은 넘어가고 2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자, 2번 문제 보면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S라는 집합이 N이라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아니라 그 자연수들 중에서 7의 배수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따져보자면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2 등등등 가서 7 곱하기 14 여기까지 나오겠지. 14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의 부분집합 X와 Y는 0부터 7까지의 정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근데 FN을 N을 8로 나눈 나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제일 중요하죠. FN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FN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1대1 대응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되죠? 1대1 대응이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역함수 존재한다고 나오지 않고 FN이 1대1 함수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 1대1 함수면 꼭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까지는 없지. 얘가 이해되니?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이 문제 먼저 풀고 1대1 대응일 때로 쌤이 좀 이따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우선 지금 이 문제는 결국 1대1 대응으로 나와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즉 0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보자. 얘네들 한번 봐봐. 지금 7, 14, 21, 28, 35 등등등 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네들을 지금 봐봐. 요 녀석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7이죠. 여기 나머지 써볼게. 얘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지. 얘는 5고요. 얘는 4 나오고 3 나오고 점점 나머지가 하나씩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규칙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고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까지 나오고 지금 얘 몇 개 있어? 총 14개 있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잖아. 오케이? 그러면 7 한 번 더 나오고 6 한 번 더 나오고 5 한 번 더 나오고 4 한 번 더 나오고 그럼 8, 9, 10, 11, 12, 13, 14 딱 여기까지 나오고 끝나겠지. 여기가 이해되니? 그 수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구할게. 저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7의 배수가 지금 2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둘 중에서 뭐 하나 골라줘야겠죠? X에 들어갈 원소 하나.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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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가져가야 돼. 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 X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6제곱이야. 나머지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인 집합 X의 개수는 저거. 여기가 이해 안 된 사람. 다 됐죠? 만약에 문제 좀 바꿔볼게.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 FN이 1대1 함수고 X는 공집합이 아니야. 몇 가지 나올까? 집합 X의 개수는? 요거 몇 가지? 나머지가 7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하거나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도 돼. 1대1 함수니까 대응이 안 돼도 되는 거지. 이해되니? 애초에 X가 안 갖고 있으면 Y로 대응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안 갖고 있는 것까지 신경 써서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당연히 이것도 3가지.
3의 6제곱에다가 이제 얘네 둘은 두 가지 갖고 가거나 안 갖고 가거나.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뭐 빼면 돼요? 공집합 한 가지 빼주시면 돼.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2의 6제곱이니까 64가지라고 찾으면 끝. 자, 다음 3번. 3번도 정리 한 번만 하면 fx가 얘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나와 있고 ffx가 fx야. 그럼 우리 이 문제 풀 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fx를 치환하시고 그러면 라지 f 라지 x가 그냥 x가 된다. 맞지?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x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fx가 그 x 값 되는 것들을 다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가면 어떻게 간다고 했죠? 그래프적인 해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들지 말자. 그냥 fx의 그래프 직접 찾아보자. 지금 요 녀석 fx 그래프 찾아주시면 2보다 작을 때는 4x-2니까 요런 그래프 나올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뭐 나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7, x가 2분의 7에서 나오고 요런 식의 그래프 나올 거야 아마도.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랑 누구와의 교점 구해? fx와 y는 x와의 교점 구하세요. 그 구해보면 아마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건 좀 이따 구할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 찾는 게 우리 뭐 찾아야 돼? 요 교점 두 개 나오죠? 교점 두 개에서 어떻게 해?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서 요거 만나는 요 교점들이 주어진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기억나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교점이 4개가 판단돼야 돼. 여기서 접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 얘는 x라고 해봐. 그치? 그럼 얘가 x-4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씩 되고요. 4에서 당연히 접하는구나. 그러면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4에서 접하니까 여기서 교점 하나랑 만나는 거 얘 하나 끝. 여기 접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으면 교점 하나, 둘, 3개 끝.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파악해야 돼, 얘는. 됐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에서 x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모든 x들의 합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크게 두 가지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알겠죠? x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래프 활용해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거고 x들의 합 구하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진짜 식으로 가야 돼. 식으로 가서 얘네들 총 x값들 다 구해주시는 게 맞아. 물론 뭐 대칭성을 활용해서 얘네 둘의 합은 요거의 2배겠지라는 걸 써먹어도 되긴 해. 그래프 상에서 알겠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럼 그것도 가려면 식을 찾아야 돼. 맞죠? 그래서 합 구하는 거는 무조건 식을 포함시켜서 같이 생각하시고 개수 구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정보들로 그래프만 그려서 파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됐니?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4번. 4번은 fx 그래프 나와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1,0 지나고 a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데 이 교점이 6,6 이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게 끝이야. 지금 보니까 A점, B점, C점 다 나와 있고 요 꺾여 있는 그래프가 fx 그래프야.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f 인버스 x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x값들의 합 구하래요. 자, x값들의 합 구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걸 만족시키는 x값들을 구해야 돼. 방정식 찾아야 돼. 그치? 근데 방정식 찾을 때 너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fx, fx가 그냥 나눠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 인수분해 방정식 무조건. 알겠죠? 함부로 약분시키지 마. 자, 이거 넘겨서 fx로 묶어버리면 주어진 식은 fx에서 fx-f 인버스 x를 뺀 것과 같죠?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건 fx가 0이거나 또는 fx-f 인버스 x가 0이거나 그럼 fx가 0 되는 거는 무조건 하나 나오죠. x는 -1.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fx-f 인버스 x가 0이란 얘기는 fx랑 f 역함수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f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 fx와 y는 x가 같아지는 곳에서만 교점이 생깁니다. 됐지? 자, 그러면 결국 fx랑 x가 같아지는 지점은 지금 문제 나와 있잖아. 딱 BC 두 교점이죠? 그래서 얘 값은 x 값이 -2랑 6 두 가지만 나온다. 그래서 전체 방정식의 해는 요 세 가지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지? 문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자, 5번 봅시다. 자, 5번 보면 x가 1, 2, 3, 4, 5라고 나와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서 가조건 보니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는 f 인버스 x랑 같다. 두 번째, f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는 2x다. 요것도 기억 가조건 좀 정리 좀 하자. 이게 만약에 x가 집합으로 나와 있지 않고 실수 전체면 얘는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 지 자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접근하는 거고 쟤처럼 저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뭐야? 이거 여러 번 했잖아. 얘랑 동치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합성시킨 게 x 나온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맞지? 그래서 요거 표현 뭐였어? 지 자신으로 가거나 크로스로 가거나 요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성함수가 x 나온다. f랑 역함수가 서로 같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가조건에서 모든 fx들은 이런 구성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나조건 보면 어떤 x에 대해서 fx는 2x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2로 대응되거나 2는 4로 대응되거나 3은 6으로 대응되는데 3, 6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갈 수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f1의 값이 2거나 또는 f의 2의 값이 4라는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f1이 2로 가면 요 조건 때문에 f2는 무조건 1이어야 돼. 맞죠? f2가 4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됐죠? 자, 그러면 요 왼쪽 케이스 f1이 2인 케이스를 첫 번째 경우, 얘를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가능한 f의 개수를 각각 구해주시면 돼. 자, 가보자. 1, 2, 3, 4, 5 1, 2, 3, 4, 5 먼저 확실한 거 f1은 2로 가야 되고 첫 번째 케이스 f2는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요 3, 4, 5들은 이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요 첫 번째 상황만 3개 나오거나 그 한 가지. 됐죠? 또는 요거 하나 요거 한 세트 나오거나. 그치?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한 세트 나오려면 지 자신으로 대응될 원소 하나만 골라주면 되지. 3, C, 1가지. 이해됐어? 왜? 자신으로 가는 건 안 세가지고. 새 뒤져. 죽어. 자,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 얘도 뭐 하면 돼? 1, 2, 3, 4, 5, 1, 2, 3, 4, 5에서 F2가 4로 가니까 얘는 확정. 그러면 1, 3, 5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케이스 찾아주면 1개 더하기 3가지. 총 4가지 나오니까 전체 8가지의 함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저 가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이제 빨리 외워놔야 돼.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얘네들은 무조건 요 두 가지. 하나만 더 혹시 좀 더 심화돼서 나오면 우리 저번에 한번 풀어봤는데 합성 3개 된 게 x가 되는 것도 있거든. 이거 기억나죠? 이거 뭐였어? 얘는 지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모라고 할까? 한 개씩 물려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기억나지? 이렇게 가야지만 FFFX가 X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쟤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요 케이스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일단 요 세모를 1이라고 치면 얘가 지 자신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몇 가지? 2가지. 됐어? 예를 들어 얘가 2로 갔어. 그럼 2는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2로 가도 안 되죠?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한 가지. 그럼 이제 3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한 가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케이스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원소 3개를 세트로 묶었으면 그 안에서 2가지씩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요까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x축, 그 다음에 x는 1, x는 2,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잡았고, 함수 y는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x, 얘랑 x축,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0,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봤더니 k-s가 되었다. 이때 요 k 값 구하시고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찾아보자. 요 녀석의 그래프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얘고, 그 다음 x는 1은 여기쯤 있다고 치면 x는 2는 한 이쯤 있고,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저 s라는 넓이는 결국 이 넓이 말하는 거죠. 얘의 넓이가 지금 s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일단 됐지? x축 주어진 무리함수 x는 1, x는 2.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을 볼 건데 얘도 지금 s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뭔가 얘랑 그래프 형태가 동일하게 막 대칭 이동되거나 평행 이동 됐겠죠. 그치? 바로 봐야 돼. 요 녀석이 요렇게 이동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봐봐. x의 부호가 바뀌었지? 어디 대칭? y축 대칭. 루트 앞에 있는 부호 바뀌었죠? 결국엔 원점 대칭된 거야. 그래서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쟤는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해? 1,3에서 출발하죠. 1,3에서. 자,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야. 여기까지 됐지?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한 거야. 우리가 2차 함수의 2차항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래프의 폭이 동일한 것처럼 무리함수도 x 앞에 개수의 절대값 크기가 같으면 그래프의 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래프 모양은 같아.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뭐 적당하게 이동시키면 얘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 x는 마1, x는 0, 그 다음에 요 무리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어딘가에 있고, 여기라고 칠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3 마이너스 2니까 1,1 나오죠? 마이너스 1,1. 그래서 요 위쪽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x는 0은 여기야. 그 다음에 x축 여기 있고요. 주어진 무리함수식 요거야. 그러면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린 지금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봐. 얘랑 이쪽 부분이랑 어때? 동일하지 않아? 시작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1만큼 갔고 왼쪽으로 2만큼 갔어. 얘도 시작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 오른쪽으로 2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모양은 동일하죠? 그치? 그 다음에 이 S의 넓이를 여기에서 표현해보면 지금 정확하게 시작점의 Y좌표랑 같아지는 이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의 넓이거든? 그게 어디야, 여기서는?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 넓이가 지금 S랑 같은 거잖아. 맞아? 도형을 좀
직관적으로 봐야 돼. 됐죠? 여기 넓이가 S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밑에 부분의 넓이야. 뭐 하면 돼?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S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형태가 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K는 뭐겠어? 그리고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죠. 이해됐니?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는 3이네요. 얘가 1,3이니까. 됐죠? 그래서 1 곱하기 3, K값은 3이다. 하고 찾아주면 끝. 이해되지? 자, 그래서 하나만 좀 기억해놓자. 우리가 무리함수가 나와 있을 때 루트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동일할 거야. 즉, 적절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 포개어질 거다, 겹쳐질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자, 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fx 위에 있는 점 pq. 일단 그리자.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요 육각형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구하자. 구합시다. 이것도 사실 했었는데 우리 점근선 기준으로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x분의 k라고 칠게요. y는. 그러면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점근선까지 수선의 발 내린 요 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 k죠. 맞지? 그냥 x 곱해버리면 돼, y쪽에. 그럼 x 곱하기 y는 k다라는 형태가 나와. 이걸 적절하게 평행 이동시켜도 점근선 기준은 다 동일해. 약간 되니? 자, 그럼 이제 그걸 좀 활용하면 이 문제가 쉬워지는데, 봐봐. 이 육각형 전체의 넓이를 한 방에 구할 수는 없고요. 여기 사각형과 여기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총 4개의 영역의 넓이 합으로 구해야겠지? 약간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양 사이드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바로 구할 수 있어. 얘 봐봐. 얘는 x-3분의 4의 x-3. 그럼 마 12니까 플러스 4 형태까지 나오고요. x-3분의 4에다가 플러스 4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요 사각형 넓이 얼마야? 분자값 4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넓이는 4고 여기 넓이도 4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의 합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 쌤은 AB를 안 쓸 거야. AB 안 쓸 겁니다. 그냥 바로 갈 거야. 봐봐. 요 길이요. 그냥 뭐 P라고 잡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Q라고 잡을게요. 요 길이 R이라고 잡고 요 길이 S라고 잡아볼게. 이게 되니? 자, 그러면 저 사각형의 넓이가 4라고 했으니까 P 곱하기 R은 4야. 두 번째, Q 곱하기 S도 4야.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요 전체 육각형의 넓이니까 4 더하기 4. 육각형의 넓이는 4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QR 플러스 2분의 PS. 자, 여기까지 잡을 수 있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넓이의 최소값이야. 넓이의 최소야. 그럼 여기서 봐봐. 요거는 어차피 뭐 최대 최소에 영향을 안 미쳐요. 요 녀석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문자가 너무 많죠? 그냥 뭐 하면 돼? 방금 전 위에서 구해놨잖아. PR은 4고 QS는 4야. 그래서 여기에서 R 대신에 P분의 4로 바꿀 거고요. S 대신에 Q분의 4로 바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주어져 있던 요식은 깜짝아. 요식은 자, R 대신에 P분의 4로 바꾸면 P분의 2Q 되죠? 이해됐어?
R 대신에 P분의 4로 바꿔주시면 이 약분돼서 분자에 E 하나 남고 P분의 Q까지 나올 거야. 두 번째 얘도 S 대신에 Q분의 4로 바꿔주시면 주어져 있던 요식은 Q분의 2P까지 나오겠지. 이해됐니? 따라서 역수 형태의 합이니까 이거 뭐 하면 돼요? 산술기하 쓰면 끝나지. 이해했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 루트 둘의 곱인 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됐니? 자, 결국 요 녀석의 최소값은 4고 거기에다가 8 더해주시면 전체의 최소는 12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지? 저기에서 저 평행이동된 식이라서 쟤를 A좌표, B좌표로 잡아버리면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져. 차라리 그냥 요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점근선 기준으로 모든 유리함수들의 사각형 넓이는 다 동일하다라는 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됐지? 넘어갑시다. 다음 10번. 번 10번은 그림과 같이 점 A, 그 다음에 곡선 X분의 2,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K, 얘네가 각각 만나는 교점들이 막 다음과 같이 잡았대요. 그림 좀 그려놓자. 자, ABC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ABC의 넓이가 2루트 3이래. 여기 전체 넓이가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B의 좌표, 넓이가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K 제곱의 합 구하시오. 구해봅시다. 첫 번째, B랑 C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거 알겠어? 자, 유리함수야. 유리함수인데 지금 보니까 점근선이 X축, Y축이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수직 관계고, 유리함수가 수직 관계면 여기랑 여기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지? 대응점이니까. 자, 따라서 C의 좌표는 베타, 알파가 될 거야. 여기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점의 정보들은 일단 파악을 했고, 알파, 베타에 관련된 식으로. 자, 첫 번째 정보. 그럼 알파랑 베타의 관계식 구할 수 있죠. 알파, 베타는 Y는 X분의 2 위에 있는 점이니까, 베타라는 녀석은 알파분의 2랑 같다.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일 거다. 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럼 두 번째, 또 뭐 구할 수 있어? K 값도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요 X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K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을 거다라는 것까지 구해주고, 마지막, 이제 넓이 써야지. 넓이. 이래. 자, 넓이 구할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해? 신발끈 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네들의 X 값들의 차이에다가 루트 2배 해주시면 여기 길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일단 밑변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2랑 같다. 됐니? 이제 많이 했어. 기울기 정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길이 구하는 거는 무조건 비율관계, 삼각형의 길이비 이용해서 구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점부터 이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수선의 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제가 높이가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삼각형 넓이 직접 구해보자. 저 높이에 해당하는 것부터 찾을게요. 높이는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점집거 써주시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2 대입한 거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K입니다. 맞지? 근데 K가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였고 알파랑 베타는 각각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양수죠.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서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자, 이제 마지막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넓이 2루트 3이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2 높이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됐니? 그럼 이제 끝났죠? 루트 2 사라지고 2 여기다 곱해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루트 3이다 까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해되니? 자, 알파 구하려고 하면 헷갈려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제곱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각각 따로따로 구할 거야. 오케이? 어떻게 구하면 돼? 물론 얘랑 얘를 연립하면 돼요. 그치? 여기서 뭐 하면 돼? 베타를 알파분의 여기 써놨구나. 베타를 알파분의 2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에 관한 보기차식 나올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4는 4루트 3이고요. 얘 여기다 양변에다가 알파 제곱 곱해서 4차 방정식 보기차식 만들어주시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4루트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 되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제곱이잖아. 저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알파 제곱 뭐 t로 치환을 하든지 뭐 해서.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냥 근해공식 쓰면 돼. 됐죠? 자, 마지막으로 근해공식 쓰자. 그럼 알파 제곱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연관 되니? 됐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2 루트 3 뿔마 4인데 제곱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4 하는 순간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작아지지 0보다. 이해돼? 따라서 알파 제곱은 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분의 4죠? 즉 얘분의 4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4-2루트 3, 4 더하기 2루트 3으로 바꾸자. 분모 유리화 시켜주시면 4-2루트 3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이 분자값이 얼마 나와? 4 나오죠? 합차식 써주면?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날라가고 결국 베타 제곱은 4-2루트 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나왔고 베타 제곱 나왔고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k 제곱 남았지? k 제곱은 아까 요거였으니까 요거 제곱해 주시면 k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야. 그쵸?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이니까 요 녀석 8에다가 알파 베타가 2였기 때문에 얘는 4 12 됐죠? 그러면 k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다 나왔으니까 더해 주시면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1번 질문인 사람. 발레는 가정 참이고 결론 거짓인 거, 결론에 대한 부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정과 결론 부정의 교집합. 알겠지? 알고 있죠? 너 자는 거야? 아니죠. 자, 다음 12번 질문인 사람. 12번까지는 질문 받을게요. 12번 질문. 없어? 없어? 해줄게. 손 들어. 12번. 없어요? 넘어가. 자, 13번도. 13번 질문인 사람. 이 문제 잘 읽어요. 너 혹시 가끔가다 실수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런데 제발 뭐 어떤 명제가 참인 거 구하라고 할 때 혹시 여기 참인지 이런 거 체크해야 돼.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1번 이거 참이네 하고 1번 찍고 넘어가면 밑에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참인지 아니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꼭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알겠죠? 실수하면 죽일 거야. 자, 넘어갑시다. 14번. 이 14번은 요것만 볼게요. 니은만 볼게요. 자, A는 0,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주어진 녀석을 해석했을 때 A, B가 둘 다 0이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기역, 디귿, 미음, 비읍까지는 나와야 돼. 기역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많이 했었고 절대값도 똑같고 루트도 똑같고 비읍은 뭐야? 비읍?
비읍은 a-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꼴인 거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똑같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 b 같고 b는 0이고, 즉 a, b 둘 다 0이고. 됐지? 니은은 왜 안 됩니까? 니은 보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래. 만약에 a가 유리수,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니은도 돼요. 오케이? 왜냐면 유리수는 루트 형태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0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b도 0이고 a도 0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a, b가 실수라고 나와 있지. 그럼 뭐일 수 있어? b가 루트 2고 a가 마이너스 2여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실수범위면 안 되고,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a, b가 유리수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 유리수라고 나오면 니은 조건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넘어가. 자, 15번. 자, ABC 삼각형 나와 있고, 요 길이 6, 요 길이 8. 그 다음에 요 안에 직사각형 하나 낑겨져 있고요. 자, 요때 저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m,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 길이를 n이라고 했습니다. m 더하기 n의 5배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든 둘레든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변하니까 쟤네들을 미지수로 잡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로 길이를 x라고 잡고 세로 길이를 y라고 잡을게. 그리고 너네 명제 파트에서 미지수 잡을 때 미지수를 꼭 한 개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 미지수 2개 나와도 돼요. 산술기하라든지 뭐 코시시라든지 미지수 2개로 결국에는 다 식 찾거든? 그러니까 미지수 2개 그냥 냅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저기에서 이제 저 나와 있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돼. 뭐 할 수 있어요? 닮음 쓸 수 있지? 지금 요 큰 삼각형 보면 3대 4대 5야. 그러면 당연히 요 작은 삼각형도 3대 4대 5여야겠네. 여기가 이해됐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5분의 4x란 얘기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x랑 y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각종 8이랑 요거랑 이제 요 길이랑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더 이제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봐봐. 얘도 3대 4대 5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y로 표현해주면 얘 3분의 5 y와 같을 거다 라는 관계식도 나오지. 길이들 나왔죠. 자, 그럼 이제 x, y 관계식 찾자. 저 둘을 더한 게 8이겠네. 됐지? 자, 결론 5분의 4x랑 3분의 5y의 합은 8과 같다 라는 관계식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 쓸 수 있어? 산술기가 쓸 수 있지. 얘는 2 루트 둘의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자, 둘이 곱해주시면 3분의 4 x, y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됐죠? 자, 그러면 2 나눠주시고 양변 제곱 때리면 3분의 4 x, y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물론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 0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식 정리해 주시면 결국 x, y는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나오겠네. 그럼 이게 뭐야? 넓이의 최대값이죠? 여기가 됐니? 됐어? x 곱하기 y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 넓이의 최대값이 12라는 게 나온 거지. 그래서 m은 12. 자, 이제 이때의 둘레 길이 구해야 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둘레 길이는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할 때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아질 때지. 여기까지 됐어? 이해돼?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요 값이 얼마고 요 값 4고 얘도 4일 때겠지? 둘이 더해서 8 되는데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x라는 녀석은 결국 5일 때고
y라는 녀석은 5분의 12일 때니까 얘네 2배씩 해서 더해주시면 둘레 길이 값 나오겠죠? 그래서 n은 요거 2배인 10과 요거 2개인 5분의 24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이제 5배 해주시면 정답. 이해됐어? 다음 마지막 16번. 자, 16번 보시면 x는 1, 2, 3, 4, 5고 y는 1, 2, 3, 4, 5, 6, 7, 8, 9야. 그 다음 가족권 보면 이제 가족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뭐만 하면 돼? 일단 얘는 몇 대 몇? 1대1 함수란 표현이지. 그러면서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 1대1 함수야. 이해돼요? 결국 1대1 함수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만 고르면 돼? 이 공역들 9개 원소들 중에 치역이 될 거 5개만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고르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대응돼야 되거든. 약간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권에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중에서 5개의 원소를 선택을 할 거다 라는 걸 먼저 가족권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면 그럼 그 5개의 선택된 치역들의 곱이 15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15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적어도 1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해돼? 근데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5개 중에 이 5라는 녀석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요 3개는 적어도 1개를 선택해야 돼, 해석하자면. 약간 됐니? 그럼 적어도야. 당연히 뭐겠어?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면 되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총 5개를 고를 건데 이 5는 무조건 포함이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고르면 돼? 얘 빼고. 4개 고르면 되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남아있는 8개의 원소들 중에서 4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지. 뭐가 안 돼? 3의 배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즉 3, 6, 9 뺀 나머지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들은 싹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빼면 끝. 이해됐어? 그래서 8C4에서 5C4를 빼주면 정답은 1번으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해석을 이게 노가다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됐죠? 적어도란 표현이 있으면 꼭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뺀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성국 거 하나만 더 풀자.